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포스트지에 의하면 조 바이든이 가을 남자가 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유행가 가사가 아닌가 하고 저도 들여다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가을인 11월에 미국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민주당 후보도 조 바이든과 같이 선거 유세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과 같이 선거 유세를 하면 오히려 표를 깎아먹기 때문에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라든가 케이티 홉스 경우에도 조 바이든이 선거 유세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답을 안 해하고 있고요. 이는 조 바이든과 같이 선거 유세를 해봤자 득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똥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자는 조 바이든이 가을에 혼자 쓸쓸히 써있는 가을을 남긴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이나 남아있는 이 긴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죠. 오늘 보스턴 대학 연구실과 NIH 간의 서로가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IH의 바이러스 생물학 최고 책임자인 에머리 얼벨딩 국장은 이 치카 바이러스에 대하여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들이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자기는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야 자기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오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스턴 대학에서는 이것은 자기들 자체 대학 연구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4등급의 생물학 연구소는 딱 1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스턴 대학 연구실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NIH로부터 연구 자금을 110만 불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주장하는 바는 이 110만 불은 시설 설비에 썼지 연구 과정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연구 과정은 대학 자체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NIH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심해도 이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NIH에 자금을 110만 불이나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면 그것이 설비가 됐든 연구 과정에 발생되는 경비가 됐든 간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들한테 받은 자금은 우리가 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돈으로 했으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상야릇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보스턴 대학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9일 위스콘신주 납세자 그룹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청원서에는 의회 결정권한이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즉시 시행을 멈춰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6개 주가 동참을 하고 있는 소송사건과 맞물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접수는 에이미 베렛 대법관이 받아서 9명의 대법관과 함께 이것을 심의할 것이라고 오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아이오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사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 6개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의회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소송이 들어가고 한쪽은 청원이 들어가서 지금 대법원도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때문에 대법원도 청원서 처리하랴 재판하랴 정신이 없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헤리티지 연구재단에서 2023년 국방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간의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던 미군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전 세계 몇십 개국에 합하여 연합을 하여 미국을 침공한다 하더라도 미군이 일주일 안에 다 격퇴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은 6개 군입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우주방위군, 국토방위군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병력이 취약, 약함, 아주 약함, 미미함 이런 정도만 나오고 오직 해병대만 매우 강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빼면 나머지 5개 군은 전부 오합지졸이라는 뜻이겠죠.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 분석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약화된 미군을 원상복귀시키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것도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4, 5년은 걸릴 것입니다고 담당자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이 졸지에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 지금 사람 살을 깎아먹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불어닥쳤던 태풍 이엔의 여파로 강물이 범람하여 땅속에 잠복하고 있던 비브리오균이 강물로 스며들어서 그렇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물에 이것이 번성하고 있는데 모르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 상처에 이 비브리오 세균이 침입을 하여 이 바이러스가 살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균은 오늘까지 플로리다 주에서만 65명의 환자를 지금 입원시키고 있으며 11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시청자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 주시사 후보로 나서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오늘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바는 지금 미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 출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 앤 웨이드 사건이 각 주로 뒤집어짐에 따라 낙태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여성들은 강제로 아기를 낳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요받는 임신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기후 문제나 낙태 문제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인플레이션과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시 아브람스는 분명히 말하지만 자녀를 낳기 때문에 기름값과 음식값을 유권자들이 걱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는 여성을 위한 실용적인 경제의 산물이지 물질적인 재화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BMW가 미국의 총 17억 달러 규모의 생산 설비 투자를 발표하고 나왔습니다. 수요일인 10월 19일 BMW 회장인 올리브 집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탄버그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2030년까지 6개 종의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드러프 인근에는 고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차원에서 가장 큰 단일 규모의 투자이며 일산 300대의 완전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